네. 일단은 뭐 사실 통상임금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 있었던 일로 흐름대로 가야 되지만 이번 판결은 어쨌든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이 좀 판결로 인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좀 먼저 결론에 대한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2024년 12월 19일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결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주요 기준이었던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어, 그 고정성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 이유로 대법원은 이제 다섯 가지를 되었는데요. 먼저 법령에 부합해야 된다. 그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시행령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지 고정성이라는 것은 법령상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13년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고정성이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넣어서 이제 넣은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던 거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뭐 조건이라든지 그런 고정성이라는 지표를 넣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인데 2013년 판결 이후로 고정성이라는 지표를 근거로 당사자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일방적으로 그런 통상임금의 개념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그런 성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에도 어긋난다라고 해서 좀 제외가 되었고 세 번째는 통상임금은 말한 대로 이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정근로라는 거는 회사와 근로자가 어 약속한 근로 시간이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를 줄게. 그게 이제 소정근로에 대한 개념인데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뭔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서 뺀다는 것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게 지급을 지급을 하는 시점에서 재직하는지 또는 근무일수를 충족했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그 두 가지는 소정 근로에 대한 근로 제공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가 뭐 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온전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판례는 실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 성격으로 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전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의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에 지급되는 도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산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정책 부합성. 이 통상임금이 높고 낮음의 차이로 인해서 연장 근로에 대한 그 회사나 근로자들의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통상임금이 사실 낮다고 한다면은 회사가 연장 근로를 시키는데 좀 부담이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시간의 근로를 좀 줄여야 되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이 높아야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느낌으로써 연장 근로를 좀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정책 부합성의 측면에서도 통상임금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조건인 고정성의 징표는 맞지 않다. 그런 측면으로 고정성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요건으로 고정성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했고 두 번째로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거는 이 판결의 효력은 판결일 이후 즉 12월 19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기업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고정성이라는 지표를 넣어서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 법원에 쌓여있는 사건들도 많겠지만,
법원에 가지 않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어떤 형태의 사업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소급해서 했을 때 나오는 법적 안정성이나 뭐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12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끔 해서 12월 19일부터 통상임금을 재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판단을 바꾸는 대신에 기업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소급표를 제한해서 적용하는 게 현재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 지금 현재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끝난 고정성을 인정해서 통상임금을 제외했던 그 법원 그 사건들은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통상임금을 제기할 수 없는 이거는 신뢰보호 측면에서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이전과 12월 19일 이후에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회사들이 분명히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 부분이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법원에서 판단 기준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12월 19일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